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는 이제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미량으로나마 헬륨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이 헬륨이라는 것이 이제 왜 존재하냐면, 여러분, 우라늄이 나부로 변할 때 헬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라늄 원자 하나가 원자 하나로 변할 때 8개의 헬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헬륨이 우라늄이 붕괴할 때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라늄의 원자량이 아까 238이고요. 납의 원자량은 206이거든요. 그럼 32가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우라늄이 납으로 변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우라늄이 곧바로 납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우라늄이 이렇게 기구한 과정을 거쳐서 납으로 변합니다.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그려라. 근데 이제 우라늄이 납으로 변할 때 잘 보시면 여기 알파선이라는 게 튀어나가거든요. 하나씩 톡톡 튀어나가가지고 모두 8개가 튀어나가요. 근데 이 알파선이 이제 방사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알파선이 사실은 헬륨 입자예요. 헬륨 입자. 그러니까 이 헬륨이 8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헬륨은 원자량이 4거든요. 그러니까 4, 8이 32.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맞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라늄 원자 하나가 납으로 변하면 반드시 8개의 헬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정말 이 지구가 45억 년 됐다면 우라늄이 납으로 변한 만큼의 헬륨이 그동안 나왔었겠죠? 그리고 이제 헬륨은요,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에 골고루 분포합니다. 얘네들이 깡패처럼 어디 몰려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농도를 측정을 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헬륨의 양을 대략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지구가 45억 년 됐다면 그동안 반드시 나왔을 이 헬륨이 지구상에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맨 처음에 우라늄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대략 추정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확인해 본 건데,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상대적인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 지구상에 맨 처음에 우라늄 원자가 200만 개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우라늄과 납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우라늄 100만 개, 납 원자 100만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절반이 납으로 변한 거니까 45억 년 지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45억 년 지나는 동안 100만 개의 납 원자가 생겼으니까 납 원자 100만 개 생기는 동안 헬륨 원자는 몇 개가 생기겠어요? 지금 거의 정신을 놓고 이해를 하려기보다는 감상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라늄 원자 하나가 납 원자 하나로 변하는데 헬륨이 8개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100만 개가 납 원자 100만 개가 생기려면 헬륨은 800만 개가 생겼겠죠. 그죠? 8배씩 생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거예요. 지구가 정말 45억 년 됐다면 지금 지구상에는 헬륨 원자가 800만 개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좀 쉬워졌죠? 이게 이제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됐다면 존재해야 될 헬륨이에요. 그리고 이 헬륨은 다른 원자들하고 결합을 하지 않아요. 얘는 아주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늘 혼자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화합물로 숨어 있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정말 800만 개 헬륨이 있는가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지구상에 얼만큼 지금 있느냐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800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몇 개 정도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됐다고 믿어주시겠습니까? 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800만 개 중에 한 700만 개만 있어도, 한 8, 90%만 있어도 내가 믿어줄 수 있다. 이게 1번이요. 아니다, 난 좀 너그럽다. 한 절반 정도, 한 400만 개만 발견돼도 그냥 45억 년 됐다고 믿어주겠다. 세 번째, 아니다, 나는 100만 개 정도만 발견돼도 45억 년 됐다고 믿어주겠다. 자, 이 셋 중에
자, 1번. 나는 한 700만 개 이상은 발견돼야 45억 년 됐다고 믿어주겠다 하시는 분. 8, 90%는 발견돼야 되지 않느냐. 자, 이런 분들은 아주 엄격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시고요. 자, 2번. 아니다. 나는 절반만 발견돼도 45억 년 됐다고 믿어줄 수 있다. 그러신 분. 이런 분들은 아주 너그러우신 분들입니다. 나는 100만 개만 발견돼도 믿어줄 수 있다. 그러신 분. 이런 분들은 아무 정신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있어도 믿어준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대략.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걸 좀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1억 원을 꿔줬는데 나는 1,000만 원만 받아도 행복하다. 이러면은 그건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지구상에 800만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몇 개 있을까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헬륨의 양은 8개 있어요. 8개. 그 8개 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또 놀래요. 이게 뭐 미국에 하나 있고 소련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강대국들이 하나씩 나눠 가졌나 뭐 이러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제가 상대적인 숫자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비율로 볼 때 원래 있어야 되는 양의 100만 분의 1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적은 양의 헬륨만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상대적인 숫자로 얘기했으니까 8개가 존재하려면 우라늄 원자 하나만 납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만 납으로 변한 정도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맨 처음 상태는 우라늄 100만 개, 200만 개가 아니고 처음 상태는 처음부터 우라늄 반, 납 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돌은 45억 년 된 돌이 아니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초기 조건을 우라늄 100%만 있었다는 것하고 우라늄과 납이 처음부터 반반씩 있었다는 이 두 초기 상태 중에 어느 쪽이 오히려 타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반반씩 있었다는 초기 조건이 더 타당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헬륨의 양으로 거꾸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있는 헬륨의 양 측정값이고 지금 현재 있는 우라늄과 납의 비율도 측정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초기 상태는 처음부터 반반씩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륨이라는 이 원자가 오히려 지구 나이를 젊다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리학자들도 이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예,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헬륨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륨이 적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구가 오래되지 않았구나라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또 저걸 설명하냐면 그동안 발생된 헬륨이 지구 바깥으로 다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끝까지 믿으려고 상황들을 계속 그쪽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구 바깥으로 정말 헬륨이 나갈 수 있겠느냐? 학자들마다 또 견해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거 계산하고 이러려면 생각해야 될 변수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어떻게 정해놓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막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달라요. 근데 여러분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좀 확실한 게 없다는 느낌이 자꾸 드시죠? 결국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정확한 결론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예요. 결국 다 듣고 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이라는 세계를 멀리서 보면 정확해 보이는데 들어가서 보면 뭔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 투성입니다. 그런 속성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구 나이 46억 년이라는 것은 서로가 그럴 거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통용되는 거지, 정말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저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맞죠? 과학자들이 어린이 알아서 확실하게 알아냈겠지, 이렇게 믿어주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수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실제로 정확한 측정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요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화 같은 건데 이제 과학자들을 너무 믿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있는 이 암석들 있죠. 저런 암석들을 지질학 책 같은 데 보면은 다 연대를 이렇게 매겨놨거든요. 박물관에 가봐도 그런 암석들에 대해서 막 연대를 매겨놓고 막 몇 억 년 됐다는 둥.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돌 떼다가 과학자들한테 주면 과학자들이 무슨 정교하고 복잡한 장치에다가 딱 집어넣고 단추 딱 누르면 끼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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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주인님 이것은 몇 년 된 겁니다 뭐 이러고서 무슨 자판기처럼 결과가 탁탁탁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정확할 거라고 생각되는 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에는요 엄연한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퇴저감에 대해서는 측정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저감이라는 암석들은 동위원소로 연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화성암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화성암이라는 건 뭐냐면 이 화성에서 가져온 암석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불에 녹았다가 굳어진 그런 암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굳어진 이후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퇴저감은 왜 안 되는 거냐? 측정을 못 하는 거냐 하는 건데, 여러분 이 퇴저감에 대해서 연대 측정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옆에 앉은 분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좀 깨우시고요. 퇴저감은 동위원소가 그 속에 들어있어도 연대 측정이 불가능해요. 거의 상의하기를 포기하셨군요.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그랜드 캐년에 있는 이 퇴저감의 나이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쌓인 후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년 전에 쌓인 건지를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쌓인 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돌 속에 들어있는 방수성 동위원소를 분석해서 그 비율을 알게 되면 무엇을 알 수밖에 없게 되냐면 맨 처음 상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 상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동위원소의 비율이거든요. 우리는 퇴적된 이후부터 시간을 알고 싶은데 사실은 퇴적되기 이전에도 많은 시간이 흘러왔죠. 이러면 여기에 쌓이려면은 어디서부턴가 깎여 나간 다음에 강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에 실려와 가지고 여기 쌓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깎여 나가기 전에도 그 이전에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 상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적된 이후 시간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 이 퇴적감은 그걸 알려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퇴적감 속에 들어있는 동위원소를 아무리 분석해봤자 퇴적된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퇴적감에 대해서는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뭐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진도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지구상에 뭐 고생대 퇴적증, 중생대 퇴적증, 신생대 퇴적증 이러면서 막 나름대로 막 분류를 하고 연대를 매겨놓고 그랬죠.
그것은 측정해서 매겼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추정해서 매겼다는 뜻일까요? 예, 그건 측정해서 매긴 연대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른이 알아서 측정했겠지 이렇게 믿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줄 모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퇴적층 자체는 측정을 못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화석들, 그 화석들 속에 있는 뭐 방사성 탄소 이런 걸 분석하면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속에 들어있는 이 화석의 연대도 동위원소가 설사 들어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암들은 수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물고기 화석 속에는 이 수억 년을 측정할 수 있는 동위원소가 들어있질 않아요. 수억 년 정도의 연대를 측정하려면 수억 년 정도의 반감기를 가진 동위원소가 들어있어야 돼요. 서로 좀 스케일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속에 이런 생명체들의 화석 속에는 탄소 동위원소라는 반감기가 아주 짧은 동위원소들만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탄소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5,000년 정도예요. 5,000년 정도라는 얘기는 그것의 10배 정도 되는 5만 년 정도 이상의 연대는 측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5만 년 정도 만에 탄소 동위원소는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퇴적층 속에 들어있는, 퇴적암 속에 들어있는 암석도 연대 측정을 못하고 물고기 화석도 진화론에서 원하는 그런 연대들을 측정할 수가 있지 못해요. 그럼 알고 보면 몽땅 측정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듣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렇다면 퇴적암은 측정을 못하지만 퇴적암 속에 끼어 있는 화성암들은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측정한 동위원소 분석해서 측정한 그 값들이 믿을만한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여러분 실제 그랜드 캐니언의 그 암석들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너무나 모순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랜드 캐니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밑에 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A로 표시한 요 부분이 선캄브리아기 퇴적층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 B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은 고생대 퇴적층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생대 기간이 한 3억 년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억 년 동안 B층이 퇴적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C라고 표시된 요 계곡이 깎여나갔죠. 이거 깎여나가는데 한 7천만 년쯤 걸렸다고 진화론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D라고 표시한 요 용암이 흘러내렸거든요. 이제 순서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퇴적암에 대해서는 직접 연대를 측정 못하지만 이 퇴적암 속에 끼어 있는 화성암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카디나스 베이설트라고 하는 선캄브리아기 현무암이 있습니다. 그럼 요것의 샘플을 채취해 갖고 분석해서 연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요 흘러내린 요 용암, 요것도 화성암이기 때문에 요것도 샘플을 채취해서 연대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디나스 베이설트하고 여기 요 위에 흘러내린 것하고는 적어도 연대 차이가 몇 년 이상 나야 돼요? 3억 년 이상 연대 차이가 나야 되죠. 그리고 어느 쪽에 더 젊다고 나와야 돼요? 나중에 흘러내린 것이 몇억 년 이상 젊게 연대가 나와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당연히 기대되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요 흘러내린 이 용암이 여기 있는 사진 요겁니다. 요거 까맣게 흘러내린 거 보이시죠? 그렇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 채취하고 요 밑에 있는 것도 채취해서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일단 요 밑에 선캄브리아기의 그 화성암 부분을 샘플을 채취해갖고 기존에 잘 알려진 연대 측정 방법으로 연대를 측정해 보았더니 대략 7억 년에서 10억 년 정도의 연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쭉 설명드린 대로라면은 여기 흘러내린 요 현무암은 이거보다도 적어도 한 3억 년 이상 젊게 나와야 되죠. 그럼 대략 한 5억 년 전후에 연대가 나오면 그런 대로 이제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갖고 요 위에 흘러내린 것을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데이터가 상당히 오차가 커요. 어떤 경우는 1만 년에서 1700만 년으로 아주 젊게 나오고, 또 어떤 샘플은 12억 년에서 13억 년, 26억 년까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너무 젊은 건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 다른 것에 비하면 그러면 평균 10억 년 이상 연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좀 예상과는 달리 거꾸로 나왔죠. 나중에 흘러내린 용암이 그 속에 묻혀있는 할아버지 용암보다 더 늙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를 봤는데 손주가 더 늙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전형적인 연대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믿어왔던 그 방성 동요소 연대 측정법이 이렇게 모순되는 결과들을 실제 가져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여러분, 이 처음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방성 동위원소의 상대적인 비율들은요,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일관성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렇게 엉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간접적으로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절대 연대 측정법이 방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알려졌었지만 이게 결코 절대 연대를 알려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동위원소 연대 측정의 한계는 첫째, 퇴적암은 측정 불가하고 적절한 반감기에 동위원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경우는 측정 못하고, 그리고 실제 해봤더니 모순되는 측정 결과들이 나오고, 결국 어떤 암석이나 화석들의 절대적인 연대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그 연대들을 측정해낼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절대적으로 연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퇴적암이나 이 화석들의 연대는 상대적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어떤 암석이 또는 어떤 화석이 몇 년 됐다라고 써놓은 것들은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연대를 이제 매기는 거냐면, 아마 이 얘기 듣고 나면 또 허무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물고기 화석이 얼마나 오래된 거냐라는 걸 알고 싶어가지고 이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이 화석이 얼마나 오래된 거냐요?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하고 물어보면, 지금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이 정직하다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화석에는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동위원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연대 측정을 못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 화석이 이 그랜드 캐니언 퇴적층 중에 이 퇴적층 속에서 나왔는데, 이 퇴적층은 이 퇴적된 이 순서로 볼 때 대략 고생대 무순기 퇴적층입니다. 근데 이게 지질학적인 연대로 볼 때 지금부터 대략 한 3억 년 전쯤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 화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물고기 화석은 대략 3억 년 정도 된 화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 지층 연구하는, 퇴적층 연구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도대체 이 암석이 얼마나 오래된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 퇴적암은 방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화석 속, 이 퇴적층 속에서 이 물고기 화석이 나왔는데
이 물고기 화석은 진화의 순서상 고생대 무순기쯤에 출현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때 출현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대략 한 3억 년 전쯤 살았던 그런 생명체라서 그것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암석은 지금부터 대략 3억 년쯤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거예요. 뭔가 듣고 났더니 약간 속은 듯한 느낌이 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 화석의 연대는 퇴적암을 가지고 먹여주고 이 퇴적암은 이 물고기 화석을 갖고 먹여주고 이런 거잖아요. 뭔가 짜고 한다는 느낌 드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circular reasoning이라고 그래서 이 순환 논리거든요. A는 B 핑계를 대고 B는 A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꽃병을 깨트렸어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런데 어쨌든 갔다 와서 이거 누가 깨트렸니 그랬더니 오빠가 뭐 동생이 깼다 그러고 동생은 오빠가 깼다고 서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서로 안 깬 건가요? 그건 아니죠. 바로 그런 것을 순환 논리라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보증해 주는 거 또는 서로가 서로를 뭐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게 절대적으로 무슨 연대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물관에 있는 그 뭐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연대 매겨놓은 것들이 다 이와 같은 논리로 연대를 매겨놓는 거예요. 그런 줄 모르셨죠? 왜냐하면 화석은 말이 없기 때문에. 돌도 말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동영상 연대 측정으로는 정확한 연대를 이제 알아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이 지구가 진화론에서 46억 년 됐다는 주장은 하나의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설입니다. 근데 이 신화를 오늘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연히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구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주장들이 그다지 믿을 만한 게 아니라면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6,000년 역사 이거는 좀 뭐가 근거가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얼마 전부터 이 지구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별이라는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지구에 대한 증거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보석들입니다. 보석 좋아하시죠? 싫어하시면 절 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나눠 가지시죠. 예, 막 감탄이 나오고 막. 그저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는데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가 천국에 갈 때 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 모아놓은 재물이 너무 아까우니까 꼭 하나만 천국에 좀 가지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 딱 하나만 갖고 들어와라.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다 금덩어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잔뜩 이제 준비해 갖고서 천국문에 탁 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앞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이렇게 보도블록을 많이 갖고 왔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을 보면은 천국은 황금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갖고 싶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이 보석들 속에다가
이 지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다는 증거를 두셨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런 보석들은 지르콘이라 그래가지고 지르콘, 실리콘이 산소하고 결합된 이런 화합물이거든요. 여기에 불순물이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들 속에 지르콘, 실리콘, 산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저 속에 들어있는 아주 미량의 불순물들까지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 들어있는 미량의 어떤 불순물들을 조사해봤더니 그 속에 놀랍게도 우라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근데 우라늄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붕괴를 해가지고 다른 원소로 변한다고 했죠. 그래갖고 붕괴하면서 헬륨을 방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런 보석들은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구 생성 초기에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저런 이제 보석들이 생긴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보석들이 발견되면 뭐 15억 년 됐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몇십억 년의 연대를 매깁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보석들 속에 들어있는 우라늄이 붕괴를 하면은 아까 헬륨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헬륨 원자는요, 헬륨 원자는 워낙 크기가 조그매가지고 그 속에서 생겨나도 살살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헬륨들은 다 바깥으로 방출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보석들이 수십억 년 된 게 맞다면 헬륨들은 짧은 시간 내에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그 양이 그 속에 거의 없어져 버리겠죠. 짧은 시간 내에.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보석들 속에 그 내부에 헬륨이 상당량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속에 들어있는 우라늄이 붕괴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보석들이 그렇게 오래된 거라면 그 속에 헬륨은 거의 없어야 돼요. 우라늄 붕괴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량의 헬륨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붕괴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돌이라는 뜻이고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돌이라는 뜻입니다.